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한국과 일본의 독일 소녀상 철거가 중지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14일까지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비용 청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도리어 일단 설치는 그대로 두자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3번의 긴급 영상을 통해 독일 소녀상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철거 명령이 도리어 이슈가 되면서 독일 내의 반발에 일본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금숙 작가의 풀 만화 작품이 세계적인 합의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이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오늘은 철거 중지 결정을 내린 독일의 현지 상황과 일본의 반응을 긴급하게 정리해 영상을 만듭니다. 베를린시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이 독일 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각계각층의 항의 성명과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철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독일인들까지 13일 집회 시위에 참석했고 온라인 청원에는 대다수 독일인들이 서명했습니다. 독일의 3인당, 녹색당, 좌파당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슈레더 전 총리도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의회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항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150개국의 국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인 침략이다 라는 녹색당의 성명도 있었습니다. 처음 소녀상이 설치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를 통하면 철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독일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회담을 했고 결국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굴복당하면서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테구청이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은 표현은 소녀상 옆에 있는 2개의 판에 있던 문장 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송노예로 강제로 연행했다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일본이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독일 내에서 상당한 반발과 항의와 집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독일의 전국 일간지 타게스 짜이퉁은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싣고 있었습니다. 타츠는 미테구청의 철거 요청은 정의에 대한 도전이고 폭력이다. 구청은 동상건립위원회와 논의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압력과 실수를 감추기 위한 의도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독일 언론들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숨겨왔다. 그래서 소녀상을 통해 숨겨왔던 역사가 공개되는 것에 민감해하고 있다. 미테구청의 철거 요구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다. 일본 정부는 미테구청에 개입해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녀상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밝히기 위해 최상의 증거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ABC 뉴스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받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일본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도 단호하게 적는 ABC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더스타와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미테구청이 굴복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도 일본이 전쟁 중에 2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학대한 것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범죄와 맞먹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레더는 그동안 꾸준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도리어 일본 정부는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라며 짜증을 내며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녀상 문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일본의 전쟁 범죄가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에 전해집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그린 만화 작품이 세계적인 합의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2020년 합의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수상한 것입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을 그린 작품입니다. 결국 일본의 전쟁 범죄는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저기서 터지는 최악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13일 독일에서의 집회 시위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독일 내의 분위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를린시가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철거가 중지되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오늘 아침의 속보 뉴스에 외무성은 단단히 해라, 빨리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라,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설치한다는 것인가, 독일의 나치 만행 비석을 일본에 세우자, 독일은 지금도 히틀러를 존경하고 있다고 비석을 세우자, 그냥 두자, 무식한 독일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결국 독일도 한일 간의 국제 협약을 무시하는 국가이다, 짜증난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실패 외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에 한국인 못지않게 역사와 정의에 집중하는 언론인과 지식인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국 일간지에 위안부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집요하게 해온 스벤 한센의 트윗은 긴급 속보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 상황도 트윗하면서 밑에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스벤 한센의 트위터에 가면 독일 소녀상에 대한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교적 협박과 압박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할수록 위안부 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일본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일본은 결국 자업자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언한 후 전력 질주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새로운 컴퓨팅 발전에 올인할 것이라며 선언했고, 이 엔비디아의 올인은 실제 행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수한 네트워크 회사 멜라눅스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을 발표한 건데요. 블루피드2라고 하는 이 제품은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 유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올해 4월에 인수한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약 반년 만인 10월에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ARM과도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새로운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ARM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설계의 기본이 되는 명령어 집합체를 판매하죠. ARM의 설계도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주하는 엔비디아가 높은 벽을 마주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두고 영국과 중국 등 규제 당국이 불허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인수 과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일 뿐인데 어째서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공룡 탄생이 예고됐지만 그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실제 거래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수 있죠. 또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내 기술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상업장관은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또 ARM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재앙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다른 회사의 칩 디자인을 라이선싱하는 ARM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고 모든 결정은 더 이상 캠브리지가 아닌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유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ARM의 매각을 반대한 바 있죠. 이렇게 영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는 인수와 관련해 영국 본사 유지와 고용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고 또 면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보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당시 리광란 중국 공장원 원사는 한 포럼에서 이 인수건에 대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일, 그러므로 상무부가 임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죠.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중국이 승인을 허락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ARM이 엔비디아에 넘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ARM이 개발한 설계 자산은 현재 스마트폰용 앱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여러 반도체 품목에 적용돼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인수를 통해 ARM의 설계 자산 역시 엔비디아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들은 반도체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공산이 큽니다. 이처럼 임수합병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어수선한 분위기인 와중에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최고 원천 기술 선점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 자칫하면 경쟁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 저마다 국가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구글, 테슬라와 같은 비반도체 기업과 스타트업들까지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나 개발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막강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죠. 최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과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내건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 두 번째, 2030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달성. 세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업 20개 육성 및 고급 인재 3,000명 양성. 네 번째,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도전 등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에 비해 살짝 뒤처진 감은 있지만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련 인프라와 고급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술 발전과 독자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경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개념 PIM 반도체로 초격차 기술에 도전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NPU 외에 우리가 선점을 노리는 PIM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AI 칩입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의 근간인 이른바 폰노이반 아키텍처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속 연산이 이뤄져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데이터 방목 현상 및 전력 소모로 인한 성능 발전에 한계가 오고 있죠. 이에 PIM이라는 반도체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개념 설계 기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인 D램에 AI 특화 연산을 위한 IP를 통합하여 초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AI 기반 제조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건데요. 한국은 AI 반도체 4대 응용 분야에 속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에다가 통신, 포털 관련 세계적인 기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가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능형 서비스를 실현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현재 기술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다수의 컴퓨터와 전력 공급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고성능이면서 소형이고 저전력인 AI 반도체가 개발되면 자율차 양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CCTV나 로봇, 드론, AR 안경 등 ICT 디바이스의 AI 기능이 강화되면